자, 여러분, 우리 208페이지 핵심 요약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양가로 5번 양도수 금액의 구분 계산 나와 있죠? 요거는 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구분 계산 그래서요. 다음에 양도수 금액은 구분 계산하고 밑줄이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밑줄이죠.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별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양도수 금액.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근데 뭐하고 안 되냐면 자, 니은번 주식 양도수 금액과 통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소득 금액과 얘네들은 각각 자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다시 절 보세요. 부동산 애들하고요. 주식하고요. 파생상품 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 통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결손금액 공제 통산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이 통산이 돼요.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우선 원칙이 적용돼서요.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 금액에서 통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이요. 미공제된 결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미공제분의 처리를 봅니다. A번이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요 소멸하고요. 자, B번 미공제된 결손금은 양도수기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다음과 세기한으로 이율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이쪽에다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올까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요때요 건물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이 마이너스 4천 양도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상가를 샀는데 뭐 상권이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옆 동네 신상권이 생겨가지고 자, 뭐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의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팔았어요. 마이너스 4천 발생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제 또 건물을 또 팔았어요. 근데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천만 원 발생했고요. 또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1천만 원 발생했고 또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도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요, 먼저 세율은 얘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얘 40% 세율 대상이고 얘 6에서 42% 대상이고 주식 20% 세율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세율별 공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70%,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에서 42%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얘네들 결손 통산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얘하고 결손 통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3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을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또 남은 거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이죠. 그러면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분 계산하고 결손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식하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미공제된 결손금은요, 여러분의 퇴직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6번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이걸 연달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교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월과세 특례. 제목이 길죠? 이월과세 특례.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요.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토지, 건물이요. 토지,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용애용권이요. 특정 시설물, 특정 시설물 이용애용권.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런 것들이요.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작년에 이제 추가된 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작년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왜 포함을 시켰냐면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분양권 같은 거 단독 명의로 샀어요. 자, 그랬다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때 프리미엄 붙었을 때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러면 지분 절반을 공동 명의로 이제 지분 절반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절반을 증여하면 이제 6억까지 증여 공제 받잖아요. 그리고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분을 증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 붙은 가격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판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또 아파트를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또 판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만큼에 대해 프리미엄 붙은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악용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분양권도.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전비소로부터 다른 거 안 되고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서 양도하는데, 자, 이 특례는 이겁니다. 증여자 갑이 있어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고요.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는데 몇 년 내요? 5년 내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특례는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요. 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증여자가 만약에 14년도 3월 달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요. 이때 갑이 취득한 당시 가격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2019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냐면 만약에 이게 6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2020년 8월 달에 양도를 했고요. 증여받아서 양도할 당시 가격은 얼마였냐면 7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2월세 특례가 적용되죠?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으니까 5년 내.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데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이에요. 양도 가격은 7억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요. 그래서 양도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5억이요. 이런 식으로. 7억에서 2억 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하면 장특공제 못 받겠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항상 장기 보유특별공제 라는 지문이 말이 나오면 3년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하는 기사네요. 양도일까지로.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2014년에서 2020년이니까 6년 이상 7년 미만이요. 그래서 장특공제도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면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하니까 26, 12%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요. 아니고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요. 우리가 아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 시험에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한다고 했는데 세액공제가 아니라 가필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또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요.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대납세무 없어요. 있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월과세 특례는.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수증자.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예요. 이 특례 규정이 왜 나왔냐? 이 특례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2억에 사는데 가격이 확 올랐어요.
6억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그러면 6억까지 배우자가 내는 10년 내에 증여세를 안 내면서 증여공제를 받죠. 증여세 안 내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팔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요,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가격이 왕창 올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자기 명의로 쭉 갖고 있다 팔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배우자한테 일단 증여하는 게 좋아요. 그랬다가 증여했다가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취득세가 이제 세율이 이 다주택의 경우에 이제 세율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일단은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팔면 돼요? 5년이 지나서 팔면 그러면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을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니까 만약에 5년 내 팔면 소용없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니까 5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자기 명의로 쭉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유리하잖아요. 5년이 지나서 팔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5년 내 팔면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즘 뭐 근데 단점은 있잖아요. 5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 5년이고 10년이고 넣어놓으세요. 그 돈이 그 돈 되지. 자, 그러니까 별로 뭐 이자 안 붙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떠간에 요 얘기입니다. 이월과세 특례요. 자, 그러면 또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에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건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요.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특수관계자 간에 요거요.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데 얘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얘네들 어떤 관계냐면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요, 요거 몇 년 내 양도되냐면 5년 내입니다.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 요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특례가 적용돼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특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특례는 있죠. 배우자 직계점 미속간 이월과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이것은 배우자 직계전미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한다면 특례가 적용돼요. 근데 이거는 조세 부당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봅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수증자가 을이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요. 그랬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요거 합한 금액이요.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요. 그랬더니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수증자한테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 부과합니다. 납세무자 누가 되냐고요? 얘네들 싹 부인하니까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럴 때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와서 지시봉을.
이 빨강색 지붕에 하얀색이 막 묻었네.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시고. 예. 자, 이월과세 특례는 납세무자 누구예요? 수증자예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예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아예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저기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 증여 후 우회 양도 부당이산 부인 특례는요, 수증자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이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봅니다. 남남 사이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례 적용 안 해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근데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할 때만 특례 적용되는 거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사진을 찍을 때는 제 포즈가 제대로 나왔을 때 찍어. 항상 어설프게 눈 막 이런 거 찍지 말고, 아셨죠? 그럴 때 아예 사진 삭제하고. 예. 자, 그래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을 지나면서 특강을 듣고 등등 하면서 이제 고수가 돼야 되는데, 비교도에 특강하는데 역대 최저 인원이 와버렸네. 작년에는 또 그냥 자리가 넘쳐가지고 책이 모자라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법석이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안 올 줄 아는데, 적게 올 줄 아는데 많이 안 들었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꼭 또 특강을 또 들어요. 항상 이런 것도 보면 비닉빈 부익부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꼭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하나도 더 잘하려고 와서 듣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특강 비교도의 특강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한번 또 남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도 세법 고수가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되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가 양도했는지 높게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게 시가와 이 대가와의 차이가요.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해?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입니다. 저가양도 고양수.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양가로 6번 이월과세와 특례와 부당해산부인 특례 비교입니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요,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특수관계자 간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합니다. 시험 문제가요, 처음에는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다 멋쩍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지문에요, 삼촌과 조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지문에 만약에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이라면,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에, 그러면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월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 특수관계자에는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을 보면 이월과세 특례는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또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또 작년에 추가된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아파트 당점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부당해 개인산 부인 특례는 모든 자산 다 돼요.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둘 다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됩니다. 납세무자, 이월과세 특례는 수증자예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는 누구예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기납부한 증여세요. 자, 이월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증여세 아예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연대납세무 규정, 배우자 직계존밀소관 이월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연대납세무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는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요. 자, 이월과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밀소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해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2번이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근데 취득가격이라든가 장특공제 세율 적용 시 보유기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우리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집 우리 뒤에요.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집 24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도세 계산 구조 가필차장 이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장특공제,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공제, 또 세율,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하고 오늘 배우는 것들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249페이지 7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국내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있어서 장특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장기부의 둥지는 양도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아니고 뭐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기타 자산은 틀렸고요. 2번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이거 지금 2020년 7월 1일 이후 양도한다고 했으니까 한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한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번 장특공제는 보유한이 5년 이상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항상 장특공제는 몇 년?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돼요. 4번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4개월 보유한 경우에 장특공제는 양도가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숫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왜 틀렸어요?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가액의 공제율 6% 아닙니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율 아닙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이니까 2, 3은 6 맞고요. 양도 차익입니다. 5번이요. 비삼용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한다.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등기됐다 그러면 그리고 10년 보유했으니까 보유연수 2%씩 적용하니까 몇 프로? 20%예요.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7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장특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1번에 장기보유등재는 국내 소지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소지재산의 양도 시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하다. 국외 자산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국내 소지하는 자산이 됩니다. 2번 동일 연도에 장특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는데 여러분요, 틀렸습니다. 장특공제는 어떻게 하고요?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별 공제는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를 봤을 때 장특공제는 요거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요번에 양도하는 게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주고 또 파는 게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줍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고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은 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이때 양도 소득별에서 이 소득은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냐고요? 이 소득은 어떤 소득? 부동산 등과 그 다음에 주식과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소득 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기본 공제해 줍니다. 1년에 얼마씩이요? 250만 원씩. 그래서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이렇게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뒤바꿨죠. 양도 자산별입니다. 장특공제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에 해당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데, 이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가 그런 거지. 상속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자는 기산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역사가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 시에만.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4번이요. 양도소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특공제도 배제된다.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어떤 때만 배제된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미등기 양도일 때만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배제됩니다. 4번 정답이고요. 옳고요. 5번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 미속간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 미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아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면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월과세 특례는 증여받은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 미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 미속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 미속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77번 문제로 갑니다. 77번 문제 보니까요. 77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소득에 대한 장특공제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리는데요. 편하게 한번 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고자 및 비고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주의할 것이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비고자도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2번이요. 골프용권을 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자,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기타 자산, 골프용권 같은 애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요거 틀렸습니다. 3번, 4번 보시는데 5번 한번 보세요. 5번. 비고자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1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액은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해요. 우리가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2년 거주하면 장특공제를 8%씩 적용해서 24%부터 80%까지 왕창 해주는 이유는요,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 왕창 해주고 1세대 1주택자는. 근데 비거주자의 보금자리는 어디 있어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 그 비거주의 보금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가지고, 비고자가 과세는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15년 부유했어도 몇 프로만? 30%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대 적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비고자 양도할 때는.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7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20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79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79번 문제 봅니다. 79번 문제를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고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 등 세액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랬습니다. 다음 미등기 양도는 없다고 하고요. 1번이요.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그러는데, 자,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여튼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다고 보셔야죠. 토지 15년이면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30%예요. 2번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 차익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 환정하고 의 보유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한다.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3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제를 배제한다. 어느 식으로 배제하죠? 7월 1일 이후 양도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자, 4번입니다. 24에서 80%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 1주택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는 주택 포함해서 보유하고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일 때 확대 적용받습니다. 1년 틀렸죠?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일 때 확대 적용받습니다. 자,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1세대 1주택 요거 6에서 30%만 공제받습니다. 5번입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한시 규정 한번 봐놓고요. 넘어갑니다. 80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고가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데 2년 6개월 보유했으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특공제를 항상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이요. 이런 거 보시고요. 81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항상 여러분 양도세 계산 나오면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 차익을 구하라고 하는지, 양도소득 금액 구하라고 하는지, 장특공제를 구하라고 하는지, 과세표준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긴 뭘 구하래요? 양도소득 금액이요. 가, 필, 차, 장, 소 요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기 나오면 안 되고요. 요까지 구하라는 건데 과세상 등기된 건물이고 보유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3천이고 필요경비가 2천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1천. 양도차익은 1,000만 원이고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빼니까. 자,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건물이니까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7년이니까 7년 이상 8년 미만 7년이니까 27, 14, 27, 14, 14%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4%니까 얼마입니까? 140만 원이고. 그러면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장소니까 1,000만 원에서 140 빼니까 얼마입니까? 860만 원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83번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 보유기간 2년 거주까지 했고 양도한 내용에서 장기 보유분쟁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분 계산에서 구하는 양도 차익, 이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시면 안분에서 구하는 이거 자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10 양도 차익 얼마예요? 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별다른 말이 없어도 얘는 1세 1주택인데 양도가액이 12억이니까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일단 장기보유 등재를 구하는 건데 안분 계산에서 구하는데 안분에서 일단 양도차익을 한번 구해보세요. 양도차익을 구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2억에서 필요경비 빼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8억 곱하기 8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억이요? 그러면 3이잖아요. 3, 8이 24. 그러면 12분의 24니까 얼마입니까? 2억. 양도차익 2억 나와요.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거기서 양도차익은 이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안분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공제를 바로 적용하니까 일반적인 거와 달리 1세 1주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적용합니다. 몇 년 보유했어요? 12년이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80%예요. 최대. 10년 이상 80%죠. 1세 1주택은 28, 16이니까 자 2억에 80%니까 28, 16이니까 1억 얼마예요? 6천만 원이요.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액은 얼마라고요? 1억 6천입니다. 만약에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소득 금액은 얼마고 2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 4천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 보유 공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다? 1억 6천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등기된 토지를 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시 실거래가액 1억, 양도시 실거래가액 2억, 자 자본적 지출액 2천, 양도 직접 비용 400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2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야죠. 취득가액이 실질취득한 가액이니까 기타 필요경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억 그 다음에 2천하고 400이니까 1억 2천 얼마? 400이요. 그러면 2억에서 양도가액에서 1억 2,4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됩니까? 7,6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7,600만 원 양도 차익이 7,600만 원이면 여기서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 7,600만 원 여기서 자 그다음에 뭘 곱합니까? 공제를 곱하는데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합니까? 2%씩. 몇 년 보유했어요? 15년. 그러니까 15년이면 몇 프로입니까? 30%입니다. 30%. 30%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장특공제액은 7,600만 원에 30%면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2,200 얼마? 80만 원이 나와요. 2,280만 원이 나와요. 2,28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80만 원이 계산돼요. 그러면 이게 장기 보유병제예요.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 구하라니까 7,600에서 2,280만 원을 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 금액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32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8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 기본공제는 보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자산에 하나에 적용한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등기가 됐는데 하여튼 기본공제 안 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년 이상 자산에 하나요 땡입니다. 무조건 적용합니다. 보유한 관계 없습니다. 2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3번 자산을 3개로 구분해서 부동산 등과 부동산하고 기타라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4번은 이제 지워버리고요. 5번입니다. 4번은 지워버리고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먼저 공제합니다. 254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대개 장특공제와 묶어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독립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8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6번 문제. 다음은 고자 갑의 2020년도 국내 자산 양도 현황이다. 고자 갑에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 기본공제액은 그랬습니다. 양도한 자산 중에서 미등기 양도소는 없고요. 5월 30일 토지 양도했을 때 소득금액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얼마요? 200만 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200. 그 다음에 주식 양도했을 때 2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주식과 나머지 소득금액은 구별해 줘서 기본공제 받으니까 주식에서 200만 원 받아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200. 그 다음에 공동주택 9월 30일 양도했을 때 3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토지에서 20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얼마? 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만. 그러니까 토지에서 200, 비상장 주식에서 200, 공동주택에서 얼마? 50만 원이요. 자,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이 정답입니다. 87번 문제 여러분이 24회 때 문제인데 풀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88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양도자산은 등기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1번의 고자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 국내 토지와 주식 및 파생상품, 국외 토지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해당 과세기간 중에 처분했으면 동자산 모두가 양도 기본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이걸 1250만 원을 얼마로 고치냐면 10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1250을 얼마로요? 10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국외자산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이 제외됐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국내에서 부동산 등과 주식하고 파생상품에서 자 250, 250에서 요거 750, 국외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250,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1번 짐은 요거 세 번째 줄 최대 국외산까지 양도했을 때 최대 얼마? 1000만 원. 1250을 얼마로 고쳐요? 1000만 원으로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세 최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최고 세율은 양도세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70%고. 그래서 1번 하여튼 1000만 원을 고쳐놓고 옳은 지문을 1번을 정답으로 하시고요. 1250을 1000으로 고쳐놓고 옳은 지문을 하시고 2번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 몇 프로다? 70%고. 3번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보유기간 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동자산의 양도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 포함돼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거니까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이번엔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지.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요. 4번입니다. 장특공제 적용받기 위한 최선의 보유기간 요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5년 아니고 3년이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승제와 양도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까? 아니지. 양도소득금액은 갑, 필, 차, 장, 소니까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만 공제해야죠.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기과하니까 과세표준금액 구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종합문제로 나왔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는데 90번 문제는 장특공제, 기본공제에 관한 건데요. 비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승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다음 중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비고자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된다. 예? 비고자가 양도하더라도 국내에 산 양도했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2번 고자가 국에 소지하는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국외예산을 양도했을 때 하여튼 장특공제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국외예산. 근데 기본공제는 하여튼 좌우지간 어떻게 한다?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장기 보유승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그래요? 장특공제 배제되는 자산은 됐다시 많아요. 자, 일단 국외재산 안 되죠. 그 다음에 3년 미만 보유한 거 안 되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재산 안 되죠. 자,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아까 나왔던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특공제도 다 배제됩니다. 그죠? 미등기 양도할 때만 기본공제 배제니까 장특공제도 당연히 배제죠. 근데 반대로 장특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3번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4번 지문 1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그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근데 기본공제는 어떻게 한다? 갈아줍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인 경우 요건 충족 시 장특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된다. 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자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적용됩니다. 91번 문제인데요. 또 역시 여러분 좀 광고하고 인터벌이 길고 오늘 또 조금 그 문제를 좀 풀어드렸더니 시간이 길어버리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91번 조금만 쉬고 들어오세요. 91 타임으로 해야 되겠네요. 91번 문제부터 세율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